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뒤에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죠? 예, 지난주에 소리가 좀 작아서. 자, 오늘 교재, 지난주에 백선에서 없고요. 이렇게 싹 뒤집으면 이론총 정리 나옵니다. 예, 요 교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약집이나 기본서 필요 없으니까 요것만 볼 겁니다. 여기 이론 총정리를 요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2주 동안만 해가지고 전범위 다 돌릴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백선 했었죠. 하루 종일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요번엔 조금 여유 있게 오전하고 다음 주에 또 오전하고 해서 2주에 걸쳐서 좀 여유 있게 갈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강의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여기다 다 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기출 테마 30선 특강 있었잖아요. 거기에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를 넣어놨는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분량도 적고 그걸로는 더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옛날 기출 문제 다 뒤져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 가지고 시험 대비한다는 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공시법은 기출 문제 좀 적은 편이에요. 24문제니까. 그래서 민법이나 뭐 개론처럼 풍부한 기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적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만으로는 바로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지나간 강의 보고 지난 책 보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지난 기출문제 중에 중요한 거 하고 앞으로 나올 거 예상한 거 하고 다 해가지고 다 넣었어요. 넣었으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 날 법무사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법무사 시험이 1차가 치러졌는데 그 문제 중에서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오늘 수업하면서 중간중간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고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법무사뿐만 아니라 간평사 시험 봤던 거 하고 또 기타 다른 문제들 제가 모아가지고 한 다다음 주쯤에 한번 오후에 무료 특강 한번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뭐 회사에서 라이브로 한번 송출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확정되면은 그 말씀드리고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 120문제 할 거예요. 30문제씩 4주씩 할 거니까 120문제. 거기다가 또 반영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풀이에요. 뭔가 이론 정리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문제풀이에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능력을 지금 키워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에 할 일이에요. 뭘 알아야지 답을 찍지 그러면 안 돼요. 답을 찍어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찍어보고 이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훨씬 빠릅니다. 뭔가 이론적 원리를 파악하겠다는 생각 절대 버리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강의만 해도 지금 이 교재 갖고 계시니까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백선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론 보고 또 백선 문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연습됐는지 마지막 4주 동안 계속 시험 보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틀린 문제 체크하고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뭐 믿업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 공시법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마무리로 최적의 조건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대로 믿고 따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나간 강의 물론 뭐 제가 했으니까 다 좋죠. 좋은데 지나간 강의들은 지나간 특강들도 다 그 시점에 맞춰서 기획된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밀노트 특강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그 당시에 그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한 도약으로서 준비를 한 것이지 막판 정령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는 막판 정령 만든 거고 마지막 동영모의사도 막판 정령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남은 기간에 가장 최적의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부탁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론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찍어봐야 됩니다. O, X 찍어보고 자 1번, 5번 이렇게 찍어봐야 됩니다. 그거 연습하는 게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제 기타 문제, 기타 시험에서 봤던 시험 문제들을 이제 조금 섞어가지고 새로운 경향을 얹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잔소리 끝 하고요. 자, 맨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맨 앞에 2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오타가 좀 있어요. 오타 있어서 올해도 제가 한 4만 원 정도 썼어요. 자, 요거 일단 수정 좀 해주시고요. 건물인데 건무라고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답이 좀 체크가 잘못된 게 3개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백선에 썼잖아요. 백선. 백선에서도 답이 틀린 게 하나 있었죠. 하나. 백선에서도 싹 뒤집으시면 백선에서도
27번인가? 그렇죠? 27번. 27번 답이 좀 틀려 있습니다. 27번에 이제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수정해 주시고, 요거 이제 지난주 수업할 때 설명드렸던 거고, 이번 주 할 거는 이제 여기 오타가 들어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저는 원고를 잘 보냈는데 우리 편집자가 이거 바꿔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질을 빡 부리려고 하다가 요걸 보니까 이건 다 제가 틀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편집자가 실수하셨고 요건 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고요. 됐죠?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뭐가 안 보여? 이거 백선 뒤집으면 백선. 지난주에 이건 말씀드렸던 거예요. 드렸던 거고. 이론 총정리에는 답이 3개가 좀 틀려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애교로 좀 봐주세요. 이건 타이핑하다 그런 거니까. 됐고요. 자, 이제 맨 앞에 2페이지로 가시면 삼각형이 나와 있죠. 삼각형.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삼각형. 실제 관계를 등기부에 적어 놓죠. 자, 등기부에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어디다 써요? 소유권은 갑구에 쓰는 거죠. 소유권.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쓰는 거예요. 자,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 권리를 쓰고요.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뭐 있을까?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자, 소유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소유권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됐죠? 이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들이에요.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게 많죠?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자, 지금 당장 못 외워도 돼. 괜찮아. 그죠? 얼굴빛이 벌써 변했어. 그죠? 자, 이거 가지고는 장난칩니다.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소유권 등기죠? 소유권 말소 등기라면 통지한다. OX. 소유권 말소 등기하면 통지한다. 오잖아요. 무수야수는. 자, 소유권 등기잖아요. 자, 소유권 경정 등기가 맞춰졌으면 자,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통지한다. 오, 맞잖아요. 소유권 경정 등기. 그죠? 자,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가 맞춰지면 통지한다. 오, 자, 소유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면 통지한다. 오, 자, 소유권 가등기라면 통지한다. X 여기서 걸려요. 가등기는 아니야, 가등기. 가등기는 여기서 관심이 없어. 그죠? 그래서 뭔가 본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되면 이쪽으로 통지합니다. 저 장난칩니다. 등기관이 자,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자, 등기관이 토지 표제부. 표시 등기라면 통지한다고 X죠. 자, 토지 표시 이쪽으로 해야지. 자, 이쪽 통지는 뭐만 하는 거야? 소유권만. 알 수 있죠? 소유권만. 그럼 이쪽은 토지 표시죠? 자, 표시는 지적. 자, 표시는 표지적. 그래서 토지 표시가 변해요. 자, 지목이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었어. 여기 등록을 했죠? 등록하고 나면 자, 소관청은 등기소에다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됐어요. 자, 두 가지 이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요? 자, 지적 공부에 쓰는 거 뭐라 해요? 등록하죠? 자, 이쪽으로 뭐 해준다? 촉탁. 자, 여기 뭐 써요? 표제부.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맞춰 이쪽으로 통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구조를 가지고 자, 문제 지문을 구성합니다. 자, 나라 어디 가냐? 네, 여기 있죠? 자, 지문 봅시다. 어디 갔어?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등기관은 신청 정보 또는 등기록에 자, 부동산 표시. 자, 걸렸어요. 부동산 표시. 이거 네모치시죠? 자, 부동산 표시. 자, 표시는 지적. 그랬죠? 자, 부동산 표시는 대장에 나와 있는 게 원칙이에요. 대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표시가 기준인데 이게 등기부에도 써 있어요? 등기부에 써 있죠? 등기부 중에서도 어디 써 있어요? 표제부에 써 있지. 표제부죠.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하고 대장에 있는 부동산 표시가 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각하죠, 각하. 됐죠? 각하. 자, 이 각하 사유가 29조 11호. 맨 마지막 각하 사유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등기를 해달라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죠? 자, 우리가 써내는 등기 신청서.
자, 신청서에 뭐 쓰겠어요? 부동산 표시 써요. 자,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쓰겠죠? 자, 우리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각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랑 등기랑, 자, 대장이랑 신청서랑 맞아야 된다. 그죠? 자, 요 각하다. 요거 틀린 말로 바꿔볼게요. 틀린 말로. 요 부동산 표시를 등기 명의인 표시로 바꿀 거예요. 자, 등기 명의인 표시는 권리 문제죠. 소유자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각하한다 OX. 자, 대장의 등기 명의인과 자, 등기의 등기 명의인 사람이 자, 안 맞으면 각하한다 OX. 왠지 O 같잖아요. 그죠? 이게 각하사에서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이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는. 그죠? 자, 등기소에서는 뭐만 따지냐? 부동산 표시 따져. 자, 이렇게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안 맞을 때 각한다. 그죠? 저 요거 29조 11호의 각하사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2번하고 3번하고 자, 묶어볼까요? 2번, 3번. 예. 자, 등기관이 소유권, 소유권. 자, 경정 등기를 했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소유권 등기를 했대. 그럼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맞아요? 예. 자, 이럽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했대. 그럼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야 돼요? X죠. 그죠? 예. 표시 변경은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소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고 3번이 맞습니다. 자, 요 소유권 경정 등기 요게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됐고요. 요거를 가지고 소유권 명인 표시 변경으로도 한번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 소유권 말소를 한번 낼 겁니다. 소유권 말소나 소유권 말소 회복. 그러면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소유권 관련된 등기니까. 소유권 가등기면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등기는 해당이 없다. 그죠? 가등기는 소관청에서 관심이 없다. 그죠? 세무서에는 가등기 때도 얘기해 줘야 돼요. 세무서에는. 네, 소관청은 가등기는 제외하고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다음 4번 갑니다. 자, 4번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데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 등본을 첨부한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고 자, 3개 더 있어요. 3개 더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도 대장이 있으면 그거 들고 가야 돼요. 대장 등본 들고 가야 돼요. 자, 보존 등기. 또 자, 부동산 변경. 자, 부동산이 변하면 대장 등본부터 갖고 와라. 자, 또 멸실. 부동산 멸실. 자, 이렇게 돼요. 자, 경정은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에는 대장 등본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중에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는 게 4개 있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멸실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에는 대장 등본, 즉 부동산 표시증명이 따라와줘야 등기관이 받아줍니다. 자, 등기할 때 대장 등본 첨부하는 거 4개예요. 자, 대장 등본 첨부하는 거 4개.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자, 부동산 변경, 멸실 이렇게 4가지 경우에는 대장 등본 들고 오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5번 봅니다. 자, 5번 보여. 자, 토지 분할 합병. 자, 토지 분할 합병되면 부동산 표시가 바뀌는 거죠. 이 분할 합병은 등기부 중에서도 표제부에 표제부에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죠. 자,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자, 소유자가 단독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분할 합병은 내 땅이니까 내가 단독 신청하게 돼 있죠. 자, 이거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신청 의무가 있다. 자, 하여야 한다 써 있잖아요. 그죠? 자,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으로 한 달 이내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표제부 부동산 표시는 등기 먼저예요, 대장 먼저예요? 대장 먼저. 자, 대장 정리했으면 등기도 한 달 이내 정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소유자한테 한 달 이내 의무를 줍니다. 자, 이거 한 달 이내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그죠? 과태료 없다. 자, 5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여기 등기명인 주소 변경. 자, 요거는 단독 신청은 맞는데 의무는 없어요. 등기명인 주소 변경은 이사 가고 나서 그냥 냅둬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음 등기 전에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건 한 달의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만 한 달 이내에 신청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표제부 등기.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 좀 합시다. 자, 표제부 등기에서 조금만 더 얘기할 거예요. 자, 표제부.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어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있어요. 자,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 옆에는 목적, 원인, 접수, 표제부 표시번호 옆에 뭐 있어요? 접수 일자, 부동산 표시. 저 난리 났네요, 그죠? 예.
자,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표제부 있죠? 표제부의 무슨 번호? 표시번호. 표시번호 옆에는 접수. 자, 그 옆에 소재 지번, 소재 지번, 소재 지번. 예, 그죠? 그 옆에 지목, 면적. 그래서 줄여서 소지지면 맨날 외운 거. 자, 소지지면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마요. 자, 표제부 표시번호 있고 접수 일자 있죠. 접수 일자. 접수 번호는 없어요. 접수 일자만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소지지면 끝. 그죠? 예, 요거 잘 안 물어봐. 안 물어보니까 소지지면. 이게 뭐예요? 토지의 표시. 됐어요? 예. 준비됐어요? 자, 여기 뭐 있어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죠? 이게 다 같이 지어졌네. 자, 갑구에는 왜? 순위번호, 순위번호, 순위번호. 여기는 목적? 등기 목적? 목적이야? 원인 아니야? 원인이야? 목적이야? 등기 목적? 여기는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여기는 이게 1년 공부한 실력이에요, 지금. 너무 하찮잖아, 지금. 됐어요? 예. 자, 등기부에 어디 뭐 있는지 모르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을 쓰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등기 원인이 여긴데. 그죠? 예, 그래서 갑구에는 순위번호. 자, 같은 국끼리는 순위번호, 다른 국끼리는 접수번호. 그럴 때 이 무슨 번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자,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갑구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그죠? 이런 거 찾아야지. 그죠? 여기 명지번, 명지번 써있는 거, 명지번. 그죠? 자, 부동산 표제부,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니까 소지지면. 됐죠?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어디 뭐 써있는지 봐야 돼요. 자, 지금 요 얘기를 조금 하고 갈까요? 여기. 자, 표제부 등기죠? 자,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있어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요. 자,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요. 표제부는 절대 부기등기 없어요. 표제부에 1-2-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 옛날엔 있었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법이 한번 개정돼서 싹 정리했어요. 천만다행이죠. 그 예외 몇 개 외우려고 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표제부는 100% 주등기. 얼마 좋아.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이런 거 나와. 예. 표제부에 접수번호 있다 없다? 접수번호 없다. 접수 일자가 있지. 일자가 있지. 접수란 접수 일자만 써요. 여기 접수란에는 접수 일자 접수번호 다 써. 그죠? 예. 표제부엔 접수번호 안 쓴다. 나와 안 나와? 시험에 나와 이런 거 나와. 예. 나와요. 예. 뭘 사소해. 맨날 하던 거 이게. 그죠? 소지지면 써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소유권 저당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단 말이에요. 소유권 저당권 못 들어옵니다. 권리 못 들어옵니다. 표제부잖아요. 표제부죠. 예. 자,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권리가 못 들어오니까 가등기 한다 못 한다. 가등기 못 하지.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 저당권 가등기 갚고 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권리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추정력 있다 없다? 추정력 없어. 추정력 안 줍니다. 추정력은 권리 등기 추정력이에요. 소유권 등기하면 걔 소유권자겠지? 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부에서는 추정력 주면 안 됩니다. 면적이 딱 써 있는데 면적 맞겠지? 그러면 안 돼. 면적은 표시니까 대장을 봐야지. 대장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예, 대장이 있는데 여기다 추정력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죠? 자, 부동산 표시니까 등기 먼저요, 대장 먼저요? 대장 먼저. 대장 정리했으면 등기도 한 달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청 의무가. 갑구나 의무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어요. 표제부 등기는 신청 의무가 1개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예. 됐어요. 자,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왜 이래? 네, 됐어요. 예. 자, 앞에 보세요. 자,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자, 등기관 대원칙이에요. 자, 등기관이 일하기 싫은가요? 일하기 싫어. 근데 등기관 일을 해. 자, 등기 절차가 개시됐어. 왜 했을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지 않은 거지. 그죠? 또 촉탁이 들어오니까. 자, 신청은 누가 하죠? 당사자. 자,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당사자가 등기소 가서. 등기해달라고 그죠? 당사자가 법원 가뭐? 당사자가 법원 가뭐?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거고. 당사자가 법원으로 가면 자,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촉탁. 자, 법원이 뭐예요? 법원은 관공서. 자, 관공서가 등기소에 가서 얘기하면 촉탁. 자, 이건 누가? 당사자. 신청인. 당사자가 등기소에 얘기하면 신청.
관공서가 등기소 얘기하면 촉탁. 둘 다 등기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누가 얘기했냐에 따라서 신청, 촉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청이나 촉탁 있으면 등기해야지. 신청, 촉탁 없으면 등기 안 하는데, 자, 직권은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이. 왜?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법에 써 있어. 이 등기 이상은 네가 그냥 해야 돼. 라고 써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예외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의신청에서 등기관이 잘못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등기관이 잘못 등기를 한 거지. 그럼 법원에서 야, 이건 잘못했어. 지워. 라고 어떻게 해? 명령. 이 명령이요. 그래서 이때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유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의신청 이유 있을 때 법원이 보니까 야, 이건 너 잘못한 거 맞는데 그때는 세게 갑니다. 명령. 만약에 법원이 등기소 얘기한다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촉탁이야. 법원은 원래 촉탁하는 거지만 자, 이 경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세게 가는 거예요. 명령. 됐죠? 그래서 총 몇 개 있어요? 4가지 등기 절차 게시가 있어. 이 외에는 등기관이 일을 하질 않아. 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야 등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가장 원칙이 뭐예요? 신청. 자,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자, 신청은 당사자. 자, 당사자가 되는 경우 3가지. 네? 당사자가 된 경우 3가지. 자연인, 또 법인, 또 비법인. 자, 괜찮아. 이 뒤에 다 나와. 쓰지 말고, 그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표정 싫어, 진짜. 그러지 말고, 그죠? 들으면서 자, 정리하면 뒤에 다 나와요. 다 이쁘게 다 써 있어. 네, 걱정 마요. 자, 당사자 된 경우 3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자, 안 되는 거 4가지. 대학, 학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 그죠? 오늘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예? 인강으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죠? 예, 이런 걸 쟤네들 외울까? 외워. 이거 외워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난 차근차근 필요하겠구나. 1월 달 강의 다시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외우면 돼. 자, 되는 거 3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은 당사자가 된다. 예, 안 되는 거 4가지. 태학, 학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은 당사자가 안 되니까 등기부에 소유자로 못 들어와요. 됐죠? 예, 당사자가 둘이가 뭐 공동신청. 자, 혼자가 뭐 단독신청. 당연하잖아요. 자, 당사자가 둘이 간다. 누구누구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저 둘이가 지금 공동신청이지. 근데 제가 안 따라와. 어떻게? 판결을 받아야지. 공동신청이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바뀌어요. 이때 판결 무슨 판결? 이행판결.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됐죠? 자, 공동을 단독으로 바꾸는 건 이행판결이에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승낙서만 있으면 단독으로 바뀌다.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승낙서로 단독으로 하면 바뀌는 거는 가등기밖에 없어. 다른 데는 승낙서 받아서 단독으로 바꾼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 엄한 소리 하지 마세요. 승낙서로 단독으로 바뀌는 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때문에 허용해.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가등기 명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럴 때 승낙서가 나온 거예요. 승낙서 가지고 단독으로 안 바뀝니다. 예. 단독으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 이행판결. 판결 정도 나와야 돼. 판결. 판결이 나오면 단독으로 바뀝니다. 그죠? 예. 근데 애초에 나밖에 없어. 애초에 나 혼자야. 뭐 있을까? 애초에 나밖에 없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상속. 상속은 당연히 단독이지. 그죠? 예, 단독. 자, 또 나밖에 없어. 집을 내가 줬어. 내 집이야. 어떻게? 보존 등기. 그거 내가 해야지. 그죠? 자, 내가 보상금을 줬으니까 내놔. 수용. 그죠? 그것도 단독이지. 자, 그럴 때 예외적으로 단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다 단독이지. 그죠? 자, 단독 쭉 할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공동이든 단독이든 갔어. 그죠? 그러면 방문, 출석 신청이죠. 자, 안 가고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뭐요? 전자신청. 전자신청 예외가 있는 거죠. 자, 신청서 계약서 내는 거죠. 서면 신청이에요. 서면 신청. 서면 신청에 예외가 없어요. 서면 신청은 이제 종이 서면도 있고요. 전자 서면도 있어. 그죠? 근데 말로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말로는 안 돼요. 등기소 가서 어이 등기가 난데 안 돼. 그죠? 예. 반드시 써내야 돼요. 자, 신청서. 종이로 써내든 전자로 써내든 써내야 됩니다. 자, 이미 신청이 뭐죠? 이미 신청이 뭐야? 자유예요. 등기 신청은 자유다. 반대는 의무. 신청 의무가 있는 게요. 한 달짜리가 있고 60일짜리가 있어. 신청 의무 한 달짜리는 방금 배웠어요? 한 달.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표시는 대장 정리했으면 한 달 이내 네가 와라. 자, 단독 신청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거죠. 자, 60일짜리는 특별조치법. 이따 나올 거예요. 특별조치법. 자, 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 원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신청 원리가 5개 있어. 5개. 그죠? 지금 보고도 이러면 어떻게 해? 5개. 그죠? 예. 이게 등기법 총론의 거의 80%다 끝난 거 이거 가지고. 저 등기법 총론이 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자, 이런 5가지 원리. 자, 5가지 원리. 5가지 신청 원리가 나왔죠? 신청 원리죠. 신청하면 이제 어떻게 돼? 접수하지. 접수. 언제 접수돼? 예? 언제 접수해요? 저장된 때. 저장된 때. 뭘 또 식별부예요? 식별 여기구만. 예. 저장, 접수, 저장, 접수, 저장. 그죠? 저장, 접수 같은 거예요. 저장, 접수. 그죠? 옛날에는 손으로 받았을 때 그랬어요. 손으로 받았을 때. 예, 종이는 손으로, 등기관 손으로 받았을 때.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하니까 저장된 때. 접수된 걸 본다. 됐죠? 자, 그리고 해줄까 말까? 심사 했더니 안 되겠대. 각하. 자, 우리 각하사에 몇 개 있어요? 11개. 11개 각하사회 중에 1호가 뭐죠? 1호가 관할위반이야. 1호가 일단 관할위반이야. 그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전화 받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저희 관할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건 등기할 거리가 아닌데요. 그렇죠? 자, 11호가 뭐였어요? 11호. 11개 있다며. 11호가 뭐였어요? 11호. 예. 예.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아. 어디랑 어디 써 있는 게 신청 정보에 써 있는 것도 등기 기록에 써 있는 부동산 표시가 뭐랑 안 맞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각하한다. 거기 11호였어요. 11호. 그렇죠? 자, 이 11개의 각하사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실행해줘요. 실행. 그죠? 근데 본인들이 우리 안 할래요 그러면 취하. 본인들이 안 되니까. 그죠? 자, 등에 이 조금만 고쳐라. 보정명령. 근데 요즘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 좀 안 나와. 안 나오고 자, 각하사는 다 아셔야 돼요. 각하사 중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제일 중요한 거죠. 좀 이따 볼 거예요. 예. 자, 여기 하나도 안 걸리면 등기가 실행됩니다. 그럼 식별부까지 됐으면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자, 같은 말이에요.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요즘 맞춰졌단 말을 많이 써요. 맞춰졌죠? 맞춰졌죠? 자, 맞춰졌으면 접수한 때, 저장된 때부터 효력 발생.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자, 무엇의 효력이죠? 등기의 효력이요. 자, 여러분 효력 그럴 때요. 유효, 무효, 효력이잖아요. 유효다, 무효다. 효력이 있다, 없다. 유효, 무효. 그죠? 민법 시간에 유효, 무효 따지는 건 의사표시 유효, 무효를 따집니다. 저하고는 등기의 유효, 무효를 따져요. 달라요, 지금. 민법 시간에 의사표시가 제대로 됐느냐를 따지지만 저하고는 그건 잘 됐고 등기가 제대로 됐냐를 따집니다. 자, 등기의 효력이죠. 자,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 접수한 때. 자, 근데 접수했는데 각하됐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로 돌아가서 이날부터 얘는 효력이 생긴다. 자, 이때 등기의 효력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뭘까요? 등기의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효력. 등기가 되니까 물권 변동돼요. 자, 등기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접수한 때. 이 접수한 날짜가 등기부에 나와요? 접수한 날짜가 표제부에 있었어? 표제부에 접수 일자가 있어요. 자, 갑구에 접수 일자가 있어요. 그렇게 뭐 오래 가지도 않았어. 그죠? 자, 표제부 갑굴구에 예. 자, 접수 일자 있어요. 예, 접수 번호가 표제부에 없지. 자, 갑굴구 접수 번호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접수 일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날짜를 딱 보고 이날부터 얘가 소유자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기법을 집어넣은 가장 큰 이유예요. 접수 일자. 이거 하려고. 자, 등기가 언제 맞춰져? 식별부. 그러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죠? 예, 어느 학원 같더니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이러면 안 돼.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이게 나요. 효력. 자, 이때 효력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효력이 안 생기면 무효라니까 무효. 그죠? 여기까지 왔죠? 예. 자, 무효 얘기는 좀 더 할 겁니다. 자, 맞춰졌어. 맞춰진 이후 뭘 만들어줘? 등기 필정부를 작성 통지합니다. 자, 모든 등기 때 작성하지 않아요. 자,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이때만 작성해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이 얘기도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통지 누구한테 하죠? 명신. 등신 좀 그렇잖아. 이제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한테. 자, 명신이 아니면 자, 작성 통지 안 하고 완료 통지. 따로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 절차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제일 분량이 많은 게 신청 원리 5가지. 요거의 등기 총론의 대부분의 얘기다. 얘네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중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리가 자,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자, 접수했는데 각하됐으면 효력이 안 나온단 말이죠.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자, 이때 효력은 무슨 효력? 물권 변동 효력. 그렇죠? 예, 물권 변동 말고 또 등기 효력이 있어요?
등기하니까 자, 물권 변동 말고 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자, 등기를 나는 1순위, 너는 2순위 누가 더 센 거예요? 1순위. 이거 순위 보전의 효력. 자, 이게 이제 등기 효력이에요. 자, 등기했으니 너 소유권 있나 보지? 너 저당권 있나 보지? 라고 일단 추정해줘. 이 등기의 추정력. 자, 이런 게 등기 효력이에요. 자, 근데 등기 효력 중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력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등기 효력인데 제일 중요한 효력은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발생한다. 그렇죠? 이게 등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방금 보신 게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자, 6번 보세요. 6번. 자,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정에 저장된 때 접수인 거예요. 저장 접수 같은 거죠? 저장 접수. 맞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7번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가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경우. 다 나왔죠? 자, 언제 맞춰요? 식별보. 맞췄어. 자, 맞췄으면 자, 언제부터 효력 발생?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자, 마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효력은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저장된 때. 자, 저장하고 접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요거 맞고 요거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 8번이 틀린 겁니다. 자,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췄을 때, 자, 효력 발생이 언제냐를 자, 물어보면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같은 말이고요. 자, 요거 마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면 틀린 말이죠. 예. 요 정도.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넘기시면 4페이지 메뉴에다가 제가 자, 여러분 쓰고 싶었던 거 정리해 놨어요. 자, 표제부에는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요. 자, 표제부에는 가등기 안 됩니다.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만 들어오죠. 자, 표제부에는 주등기 부기등기.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 절대로 부기등기 표제부 못 들어온다. 그죠? 자, 추정력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죠? 등기 추정력은 권리 등기 추정력이에요. 그다음에 자, 표제부에 접수란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접수란에 뭘 써요? 접수 일자를 쓰지. 접수 번호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표제부 등기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단독 신청으로 하는 거고요. 자, 표제부 등기는 내가 한 달 이내 신청 의무가 생겨요. 자, 이거 위반식 과태료가 없다. 이 얘기하면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표제부 등기 쭉 정리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무효 등기를 자, 무효 등기를 또 쓰는 걸 뭐라고요? 유용한다. 무효 등기 유용에 대해서는요. 자, 권리 등기, 표시 등기. 자, 권리 등기만 됩니다. 권리 등기는 유용이 되고요. 자, 부동산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 권리 등기를 유용하는 거죠. 자, 이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없을 때 제3자가 없는 경우. 자, 제3자가 없다 하면 권리 등기는 무효 등기를 가지고 나중에 합의해서 또 쓸 수도 있지만 부동산 표시 등기는 나중에 합의해서 유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미 끝난 건물 등기를 새 건물에 갖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다른 건물이니까 요거는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자, 표제부 등기의 특징이죠. 자, 그다음 자, 좀 내려가시면 이번에는 이제 구분 건물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자, 지난주 토요일 날 법무사 시험에 여기 나왔습니다.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여기 나왔어요. 자, 구분 건물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를 하나 두는 거죠. 네, 전체 건물. 그리고 자, 각 전유분마다 101호, 201호, 301호마다 표제부를 두고 또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표제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자, 또는 연락해 주세요라고 하면 자, 와 해당이죠. 한동 전체 표제부도 해주지만 내가 찍은 그 해당 전유 부분도 같이 합쳐가지고 한 개로 봐주게 돼 있습니다. 요 세 가지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전유 부분마다 갑구 을구만 둔다고 X죠. 표제부 갑구 을구 둔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고 X죠. 자, 전부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표제부를 둔다. 자, 그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한동 건물 표제부만 한 개로 본다. X예요.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와해당 이렇게 맞춰야 돼요. 자, 내가 찍은 그 해당 전유 부분을 전체 표제부랑 붙여서 발급을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섞이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 중에 구분 건물은요, 표제부가 두 가지죠. 자,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가지입니다. 자,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가지입니다. 구분 건물, 자,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등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대지권의 등기. 왜 대지권의 등기? 자, 대지권의 등기는 표제부에 들어옵니다. 표제부에. 자, 표제부에 우리가 신청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 지면. 자, 소지지면. 요건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건물 표시를 하면서 그 밑에 토지 표시도 같이 쓴다고요.
그죠? 자, 건물과 토지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에는 자, 전체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지권의 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자,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요걸 두 개 합쳐서 뭐라 그래요?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요걸 또 색깔 좀 바꿔 볼게요.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 달라. 자, 뜻의 등기. 자,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에 들어옵니다. 자, 토지 등기. 이 토지는 저 건물하고 붙었다라고 토지에다 쓰는 거예요. 자, 토지 등기부. 자, 표제부에 써요? 갑굴구에 써요? 갑굴구에 쓰지. 갑굴구. 자, 요거 신청이요, 직권이요? 직권으로 옵니다. 자, 요거를 촉탁이다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촉탁 아니고, 자, 신청 아니고. 자, 요거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X.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와. 왜? 토지 건물 정도는 구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이거 바꿔도 되니 틀린다고. 그죠? 예. 다시 자, 대지권의 뜻에 등기는 표제부에 등기한다고 X. X. 요건 잘 나왔어요. 예, 요거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예. 뜻에 등기는 어디? 갑구나 을구에 해당하는 구에 들어가요. 만약에 이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대지권 쓴다 그러면 갑구. 이 토지의 지상전세 임차권 쓴다 그러면 을구 해당 구에 들어갑니다. 뜻의 등기는 자, 뜻의 등기는 촉탁으로 한다고 X. X. 됐죠? 자, 또 갑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건물 등기 기록 전유분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을 쓴다고 X. X죠. 여긴 소재 지번 안 써요. 소재 지번 대신에 종류하고 비율, 대주권 표시를 쓰는 거지. 됐죠? 자, 지금 외우세요. 미루지 말고 외우세요. 자, 전체 건물에는 그 밑에 깔린 땅을 쓰고 각각에는 그 땅에 대한 지분을 쓴다. 됐죠? 그래서 그 지분이 뭐예요? 대지권의 표시고 이거는 토지 표시고. 자, 두 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체 표제부에는 전체 건물 쓰면서 그 밑에 땅을 쓰고 전용 표제부에는 그 101호, 201호 쓰면서 거기다가 그 101호, 201호의 지분을 쓰는 거예요. 대지 지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맞춰내셔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지권의 등기는 어디다 등기한다?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나눠 쓰는 거고요. 자, 이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직권으로 등기관이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에 뜻의 등기를 넣어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의 뜻의 등기가요. 자, 소유권 대지권 또는 지상전세 임차권 대지권을 나눠둘 수 있잖아요.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으로 뜻의 등기가 갑구에 걸렸으면 그 토지 소유권은 건물과 떼어서 딴 데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토지 소유권만 저당으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뭐 참고로 얘네들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고 뜻의 등기도 주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셋 다 주등기로 합니다. 자, 10번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11번 볼까요? 11번. 요게 이제 답이 오타가 났죠? 자,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 자, OX 5죠. 요거를 X로 해놔가지고 예, 제가 가슴 아픈 오타가 났습니다. 예. 그래요. 예. 교재를 해마다 새로 점검을 하고 새로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작년에 없었던 오타가 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예, 되게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올해는 또 제가 또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까 예, OX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용서를 해주시고요. 예, 요거 10번 좀 이따 할게요. 예, 자, 11번 보세요. 11번. 자, 구분 건물 등기용지는 한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개개 구분 건물 이게 전유분이죠. 전유분. 전유분에 대한 갑굴구로 편성된다. OX. X 뭐가 빠졌어요?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하셔야지. 틀렸어요. 자, 전유분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101호, 201호 써야지. 101호, 201호 써야죠. 전유분에다가 이거 101호다, 201호다 써야 되거든요. 자, 14번 보세요. 자, 대지권에 있는 경우 한동 건물 등기기록에 표제부가 났습니다. 전체 표제부죠. 자, 거기 뭘 써요? 토지 표시 쓴 거지. 자, 어떤 토지? 어떤 토지? 어떤 토지? 그렇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래야죠. 그렇죠? 어떤 토지 그랬죠? 그 토지. 안 돼요. 그죠? 어떤 토지 그랬죠? 그 큰 건물 밑에 깔린 토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건물 밑에 깔린 토지를 멋있게 얘기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지의 표시를 써라. 그 큰 건물 밑에다가. 그죠? 예. 자, 그래서 14번 맞는 말이죠. 자, 15번 갑니다.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한동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지만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자, 들어가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걔네들 다 묶어서 어떻게? 한 개의 기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기록으로 표제부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자, 16번, 17번 묶어볼까요? 16번, 17번.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 뭔 소리예요?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 이 뭔 소리예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독립한 건물로 만들어놨죠. 안에 들어가니 몇
개의 집으로 나눴단 말이죠. 이거 전체를 묶어서 일반 건물 등기할 수 있다. 내 마음이죠. 그죠? 그렇게 건물을 줬어도 일반 건물 할 수도 있고 구분 등기를 낼 수도 있고 자, 둘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독립, 이용상 독립이 있는 건물인데 자, 이거 내 거니까 자, 구분 건물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일반 건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죠. 결국 같은 얘기. 자, 둘 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죠. 자, 18번 가세요. 18번. 자, 이게 맞는 말인데요. 자,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이에요. 그럼 한동 건물 등기로 표제부. 자, 전체 표제부죠. 전체 표제부에 소재, 지번. 자, 전체 건물에 대한 건물 명칭. 가동, 나동, 101동, 102동 이렇게 쓰는 거죠. 건물 번호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유분. 자, 각각에는 그 건물 번호를 쓰는 거예요. 각각에는 101호, 201호를 쓰는 거죠. 자,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19번 보세요. 등기관의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하는 경우 자, 여기까지.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대지권 등기, 건물 등기 두 개 표제부에 나눠서 한다 그랬잖아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관이 나서서 어떻게? 직권으로. 자, 어디다가? 토지에다가 자, 해당구죠. 소유권 또는 자, 지상전 세입자권. 자, 여기는 갑구에, 여기는 을구에. 자, 해당하는 구에. 해당구에 뭘 써요? 대지권의 뜻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의 뜻에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 해당구 해준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틀린 말로 싹 바꿨습니다. 20번 보세요. 틀린 말로 바꿨어요.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때는 됐죠? 자, 근데 건축물 대장성화 중에 촉탁으로 틀렸죠? 촉탁으로. 자, 뜻의 등기잖아요. 뜻의 등기. 자,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 기록에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지역권 안 되죠?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20번 두 군데를 틀리겠습니다. 촉탁도 틀렸고요. 자, 지역권을 엉뚱하게 또 집어넣어 틀렸습니다. 자,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가 없어요.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건 딱 4개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자권. 요 4가지 이 토지에 대한 4가지 권리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번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5고 X죠. 자,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문제가 하실 공부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글씨를 읽어가면 숨은 그림 찾기. 뭔가 원리 파악한다고 숨은 그림이 빨리 찾아지지 않아요. 숨은 그림은 찾기를 많이 해봐야 찾아져. 그죠? 예, 뭔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어요? 신문에도 있고 오락실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다른 그림 찾으시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원리 파악하면 찾아져요? 아니지. 그거 잘 찾는 방법이 뭐예요? 많이 해보는 거야. 많이 해보면 요령이 생긴다니까. 많이 해보면 그죠? 잘 몰라도 이거 다르네 찾는 거지. 그거 하는 거 그거. 그거 찾는 거예요. 예, 지문이 한 3줄 정도 되면 어렵습니다. 또 하다 보면 늘 비슷한 게 나와. 늘 비슷한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몇 개 있어. 걔네들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 그럼 못 맞추는 거예요. 걔네들을 맞추려고 그러시면 안 돼. 아시겠죠? 늘 맨날 장난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시험에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래. 그러면 규약으로 같이 쓰기로 했대. 그럼 사실은 같이 쓴 게 아니었지. 같이 쓴 게 아니었으면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전유 부분이야. 전유 부분. 누구 거야 원래. 근데 이걸 규약을 써가지고 같이 쓰기로 했대요. 그죠? 그러면 전유 부분 소유자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처리를 해줘야 돼.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죠. 단독신청으로 이거는 이제 공용이다.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날리니까 갑구가 날라가요. 근데 을구도 날려야 되거든. 을구에 날리려면 을구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자, 소유권, 외 권리, 명인. 걔네들한테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 받아서 을구도 날립니다. 그럼 갑구도 날리고 을구도 날리고 뭐만 남아요? 표제부만 남아. 표제부에다가 규약이 있다라고 쓰는 거지. 이게 규약상 공용부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에 등기는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자, 제3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가 있다 없다? 있는데 뭐만 있다? 표제부만으로 독립된 등기가 인정됩니다. 자, 근데 이 규약이 폐지됐어. 자, 규약 폐지됐으면 누구 거? 규약 폐지됐으면 누구 거? 취득자 거. 공동신청, 단독신청이에요. 이거를 공동신청하면 틀립니다. 규약 폐지됐으면 이제 내 거라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갑구 열어야죠. 갑구 여는 게 무슨 등기? 보존 등기죠. 없어진 걸 새로 여니까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전 등기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계속 그동안 연습하던 거예요. 그죠? 자, 추가합니다. 요 보존 등기를 자, 얼른 지체 없이 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한 달 이내 그러면 틀립니다. 그죠? 1개월 안 되죠? 자, 1개월이 틀립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제가 동영 모의고사 연습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존등기라고 낼 거예요. 보존등기라고 내고 여기다가 1개월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겠지. 그 보존등기 보고 또 반갑다고 오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를 2개월 바꾸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숨은 그림 찾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예, 미리 얘기했어요. 자, 동형 모의고사 때 이거 나오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안 나지. 안 나면 이제 제가 해설하면 또 다시 얘기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내면 또 틀리겠지. 그럼 또 얘기하겠지, 그죠? 예, 그리고 한 4번 정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떨어져야지 뭐. 예, 이제. 4번이나 계속 못 알아들으면 떨어져야지. 그러면 손님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나중에 사무실 열고 손님한테 4번씩 뭐 헛소리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 어떻게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자, 24번. 예, 여기 요즘에 이제 잘 나온 지문이에요. 24번. 자, 대지권 변경이 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되게 좋아해. 자, 대지권 등기는요.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에 하잖아요. 이게 변하면 전 건물 표제부를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되니까 이 건물주들이 다 나와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을 준 거예요. 일괄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권 변경은 다 바꿔야 되니까 표제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101호, 201호. 다 같이 오는 게 맞지만 혼자 오더라도 할 수 있다. 대위권을 주겠다라고 규정을 준 겁니다. 이 의미를 찾자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혼자 와서 못하니까 다 소집하고 난리 나면 이제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다 모일 수가 없어. 택도 없잖아요. 위임장 다 쓰고 어려워. 그러니까 혼자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특별히 준 거예요. 서비스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5번, 자, 26번 두 개 세트고요. 27, 28 세트예요. 두 개 세트. 예. 자, 일단 25번 보시면 소유권이 대지권 밑줄. 자, 소유권이 대지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야 돼요. 자, 땅을 사서 아파트 졌구나. 땅 샀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올렸구나.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에다가 자, 토지 소유권을 찢어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 떼어다 딴 데 팔면 돼, 안 돼? 안 돼. 토지 소유권이 건물에 붙은 상태예요. 이게 일체가 됐기 때문에 따로 토지 소유권만 떼어다 팔 수가 없어. 그럼 토지 소유권만 저당을 잡을 수도 없어. 자, 저당을 잡는다는 건 돈 안 갚으면 소유권을 날리겠다는 소리예요, 경매로. 그죠? 그러니까 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 그 토지 등기부 갑구에는 뭐가 들어왔을까? 대지권의 뜻에 등에 들어왔어요. 토지 등기부 갑구에 이 토지 소유권은 저 아파트랑 붙었다라고 쓴다. 그걸 대지권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자, 저당을 잡는 계약을 해가지고 토지 등기 기록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저당 잡는 등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이 소유권은 아파트에 붙었으니까 토지만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문제 뒤집어요. 자, 26번은요. 이번에는 건물. 이번 건물이에요, 건물. 자, 건물 등기 기록에 뭐랬냐? 자, 대지권의 등기. 자, 대지권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중에서도 표제부에 등기한다 그랬죠? 표제부에.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됐대. 그럼 건물만 사요? 건물에 딸린 대지 지분을 같이 사요? 같이 사는 거지. 그죠? 자, 건물만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건물만 저당을 잡아가지고 건물만 저당 등기를 하겠대요. 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없다. 자, 건물만은 안 된다. 건물을 저당 잡으면 뭐도 따라온다. 대지 지분이 따라온다.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건물 501호를 저당 잡는다 그러면 501호에 딸린 대지 지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굳이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안 해준단 말이야. 토지랑 건물이랑 분리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됐는데 대지권 등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가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27, 28은 달라요. 얘네들은 전세권이야. 자, 얘네들은 전세권이야. 자, 전세권. 자, 전세권 용익권이죠. 용익권.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 자, 대지권 뭐냐? 대지 지분이죠. 지분을 빌려 못 빌려? 지분 못 빌려요. 부동산 일부는 빌려도 지분은 못 빌리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하지 못한다. 자, OX 5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1호가 있는데 대지권 잡힌 501호를 전세로 빌려. 그럼 501호 건물만 빌리는 거예요? 딸린 지분을 같이 빌리는 거예요? 건물만 빌린다고. 지분은 빌려 못 빌려? 못 빌린다 그랬잖아. 건물만 빌린다고. 그래서 건물만 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얘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거잖아요. 처분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건데요. 용익권이니까 지분은 못 빌리고 건물만 빌린다는 거예요. 요걸 좀 더 응용합니다. 자,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 대지권에 등기된 건물에, 자, 대지권에 등기된 건물에 전세 등기, 건물과 대지권을 같이 설정하면 등기관이 각하한다, OX. 오죠, 각하지. 뭐만 해야 돼? 건물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세트로 완성했죠?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만 보고 좀 쉴 거예요. 자, 펴보세요. 예. 자, 등기랑 신청서는 급이 다릅니다. 등기랑 신청서 급이 달라요. 등기랑 신청서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등기, 신청서. 자, 등기는 누가 써요? 등기관이 쓰는 거고. 신청서는 누가 써요? 신청이 쓰는 거지 뭐. 그죠? 예, 뭐가 더 중요해? 등기가 더 중요하지. 자, 등기 중요하니까 전쟁 난 거 아니면 못 나간다. 그죠? 근데 신청서는 좀 덜 중요하니까 법원에서 부르면 나간다. 이 정도요. 자,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딴 데서 부르면 안 나가요. 이게 자, 다른 데서 어디서 불러도 부속 소리도 안 나가. 그죠? 예, 부속 소리가 나가는 건 추가로 법원에서 부를 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법원에서 불러도 절대 안 나간다. 그죠? 예. 어서 또 자꾸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등기 기록의 부속 소리 이렇게 얘기해. 등기 기록의 부속 소리. 그거 다 부속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또 자꾸 헷갈리시는 게 이제 매도공탁. 이게 신으로 했네. 자, 매도공탁. 자, 매가 뭐야? 매매. 목록 그래야죠. 그죠? 매 그래도 매매. 너무 짧아. 그죠? 매매. 목록 몇 개 이상 매매할 때? 2개 이상 매매할 때. 그죠? 자, 돈은 도면. 저 전부 일부를 팔아야 빌려요. 빌려. 자,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빌려야지. 토지나 건물 일부를 못 팔아요. 팔려면 어떻게 해? 분할해야 되니까. 분할 전에는 빌릴 수밖에 없죠. 예, 분할 전에 일부를 빌릴 때 뭐가 필요해? 도면이 필요하지. 요만큼 그려놔야지. 자, 공동 담보 목록 몇 개 이상? 5개 이상. 이 시험 엄청 나온다고. 5개 이상. 그죠? 자, 매매 목록 몇 개 이상? 2개 이상. 공동 담보 목록은 둘 다 목록이라고. 매매 목록, 공동 담보 목록. 근데 하나는 2개 이상이고 하나는 5개 이상. 5개 이상이 잘 나와. 5개 이상. 그죠? 탁, 원부. 신청서 때문에 헷갈릴까 봐 제가 탁으로 바꿨어요. 자, 신청서는 등기부가 아니고 매도공탁은 등기부야. 이걸 부속소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등기부예요, 등기부. 넓은 의미의 등기부야. 등기부. 자, 등기부니까 몇 년 보전? 영구보전. 자, 폐쇄 등기부도 영구보전. 등기는 영구보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 수 있죠? 예. 자, 그러니까 등기 기록. 자, 얘네들은 전쟁 천재지변이면 나와야 되겠죠?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등기 기록의 부속소리고 다 부속소리야. 등기 기록 이렇게 해야 돼요.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등기는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신청서는 안 보여줘. 안 돼. 안 되는데 관계인이 보여만 달래.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 보여주는 건 등기 완성된 걸 보여주는 거지 과정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관계인한테만 열람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중요한 거냐 덜 중요한 거냐 이렇게 따지시면 돼. 그래서 등기냐 부속소리냐 이렇게 따집니다. 일로 오세요. 자, 근데 예, 등기는 영구 보존인데요. 자, 신청서, 자, 신청 정보 이렇게 붙으면 5년. 신청서 누가 써요? 신청이 있었지, 신청이. 자, 신청이 쓴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보전? 5년 보전. 자, 등기관이 쓴 거는 몇 년 보전? 영구 보전. 그렇죠? 자, 이거 말고도 관련된 서류가 한 2, 30가지가 있어요. 한 30가지 있는데 걔네 다 외우실 거예요?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중에 10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 걔네들은 너무 많아. 못 외워. 그러니까 뭐만 외우면 돼요? 5년 외우면 돼, 5년. 5년 외우시고 등기는 영구니까 2가지 외우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이게 올해 지난 토요일 날 법무사 객관 시험에 나왔습니다. 문제 이렇게 났어요. 다음 중 보존 기간이 다른 걸 하나 고르시오. 맨 처음 보는 게 나오다가 신청서가 딱 나왔네. 그 걔가 답이지 뭐. 걔 몇 년이야? 걔 5년이야, 5년. 그렇죠? 나머지는 처음 보는 게 쭉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네. 다음번에 그 문제 한번 연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자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자 29번 보세요. 자, 등기소에 보관 중에 신청서 나왔죠? 신청서는 누가 썼어요? 신청이 썼겠지, 그죠? 이건 등기부보단 덜 중요하죠? 예. 법원에서 부른대요. 자,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건 등기부가 아니니까 옮길 수 있다. 자, 두 번째 등기부 부본 자료. 자, 우리 등기부는 종이에요, 컴퓨터요? 100% 컴퓨터과 종이도 좀 있을까? 100%였어요. 자, 등기 10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씩 더 만들게 돼 있어요. 자, 등기하면 하나씩 더 만들어. 누가? 등기관이. 자, 이건 등기관 하나씩 더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씩 더 만든다. 부본 자료예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틀렸고. 자, 31번에 신청 정보 나왔죠? 몇 년? 5년죠. 신청 정보, 신청서 5년. 그죠? 제공됐다는 말은 우리가 냈다는 소리예요. 신청이 써서 냈다, 제출했다 이 소리. 제출했다. 이걸 제공이란 말로 바꾼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게 낸 거 제공. 예. 자, 이거는 5년이죠. 자, 32번 등기 기록 나왔어요. 등기 기록. 자, 이거는 원래 공개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뭐 이해관계만 열람해요? 아니죠. 자, 이거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자, 매매 목록도 등기부예요? 등기부지. 이것도 누구나. 이거 누구나 해줍니다. 대신에 신청 취지가 있어야 돼. 예, 이것도 체크를 하면 누구나 해줘요. 그죠? 그냥은 안 해줘. 그죠? 그래서 매매 목록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자, 매매 목록 말고 또 뭐예요? 도면 또 공동담보목록. 자, 신탁 원부. 자, 얘네들도 신청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하고요. 똑같이 열람도 마찬가지요. 열람도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신청 있으면 해줍니다. 열람 증명서 2가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안 해주고 체크 한번 해준다. 대신에 누구나 원하면 해준다. 이것도 등기 기록이에요. 자, 폐쇄된 등기 기록도 우리가 연구보존하니까 열람도 되고, 자, 증명서 발급도 할 수가 있다. 자, 폐쇄 등기 기록도 다 열람 증명서가 가능합니다. 물론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해줍니다. 해줘요.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죠?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지난 토요일 날 본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 등기부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청서네. 그죠? 법원에서 부르죠?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말이죠.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자, X입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예. 진짜 치사해. 진짜 너무했어. 그죠? 우리 등기는요, 예전에는 등기 용지라 했어요. 용지. 등기 용지는 종이란 말이잖아요. 표제부 갑 걸고 종이로 된 표제부 갑 걸고 용지라 그랬어요. 하나 용지, 하나 용지. 이거를 등기 기록을 바꿨어. 등기 용지, 등기 기록. 그럼 등기 용지를 묶어 책으로 만들었네? 그 뭐가 돼? 등기부가 되겠지. 그럼 등기 기록을 묶으면 뭐가 돼요? 편성했어. 편성 뭐가 돼? 등기부가 된 거지. 그래서 등기부, 등기 기록을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묶어서 편성했냐? 개별적인 거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를 등기부다 이러면 틀린다. 그래서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왜 틀린지 아시겠죠? 네, 등기 불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틀린 지문으로. 그죠? 뭐 저도 진짜 치사한 것 같아요. 치사한 것 같은데. 예,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된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지난 토요일 날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